당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실화입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뒤흔든 시아버지의 추악한 욕망과 그로 인해 파괴된 가족의 이야기죠. 솔직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분노할 거예요. 저는 현재 62세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거예요. 당시 제가 58세였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먼저 당시 우리 가족 상황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김태석과 함께 25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라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집이었죠. 떡볶이며 튀김이며 직접 만든 음식들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5년 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아들 성민이가 겨우 32살이었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때 며느리 이수정 씨가 26살이었고 4살 난 손녀 예린이가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 수정이는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디 안 가요. 성민이 오빠 대신 제가 효도할게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시댁을 떠나지 않은 거죠.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은 며느리가 4살짜리 딸까지 데리고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특히 저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웠거든요. 수정이가 마치 늦게 얻은 딸 같았죠. 수정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도와주고 예린이 유치원 보내고 낮에는 가게에서 장사도 도와주고요. 저녁에는 집안일까지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말만 하면서 묵묵히 일했죠. 남편 태석이도 수정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우리 수정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정말 고마운 아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예린이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태석이도 손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수정이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였죠. 수정아, 어디 아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특히 남편이 있을 때 수정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시아버지랑 농담도 주고받고 편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태석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되도록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이상하네. 우리 수정이가 왜 저래? 했는데 남편은 사춘기 아니냐.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 받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3개월 전 어느 날 수정이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토하더라고요. 수정아, 뭐 잘못 먹었나? 병원 가보자.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계속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하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였는데 2줄이 나왔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거죠. 그 순간 머리가 정말 하얘졌어요. 수정이가 임신했다고? 그럼 남자친구가 있나? 수정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수정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엄마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그런데 수정이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더라고요. 평소에 조용하던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정도로 격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재혼하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숨기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수정이 잠고대를 자주 했어요. 방이 바로 옆이라 다 들렸거든요.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무서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꿈속에서 누군가한테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수정아, 밤에 잠꼬대 심하게 하더라. 무슨 무서운 꿈 꿨나? 아, 그랬나요? 기억 안 나요. 수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혹시 수정이가 누군가한테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강제로 뭔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탐정 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누군가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탐정은 며칠 동안 수정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급하게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죠. 탐정 사무소에 갔는데 탐정이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사진 속에는 우리 남편 태석이와 며느리 수정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모텔 앞에서요.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며느리분이 시아버지와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모텔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요. 머리가 정말 하얗게 됐어요. 내 남편이 내 며느리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요? 그럼 임신도. 네, 아마 시아버지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의 말에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와 그런 관계라니. 그것도 죽은 아들의 아내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정이의 이상한 행동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강압적으로 당했던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석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마트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려고 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죽은 아들의 아내한테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행동이었어요. 며칠 더 지켜봤어요. 수정이와 태석이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죠. 제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 표정이 더 어두워지고 태석이는 오히려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제가 일부러 마트에 간다고 하고 중간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들어가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수정이가 싫어요. 그만해 주세요 하는 소리와 태석이가 조용히 해. 들릴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수정이 방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내 남편이 며느리를 강제로. 정말 끔찍했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우리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태석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죠.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수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태석이는 당황해서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오해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하죠?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정이가 먼저. 뭐라고? 지금 며느리 탓하는 거야?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며느리 탓을 하다니. 수정이가 유혹했다고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태석이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수정이를 꼭 껴안고 달랬어요. 수진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정이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왜 죄송해? 잘못한 게 없잖아. 다 저 짐승 같은 놈이 한 일이야. 그날 저녁 저는 태석이한테 똑똑히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뭘 얘기해? 며느리 강간한 놈이랑 무슨 얘기를 해? 정말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보기만 해도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태석이는 안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기른 가게야. 정말 뻔뻔했어요. 며느리 강간해놓고도 집에서 안 나가겠다니. 그럼 나랑 수정이가 나갈 거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그날 밤 수정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어떤 식으로 강요당했는지 다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잘못한 게 없어. 다 저 짐승이 나쁜 거야. 수정이 말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술 취한 척하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예린이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정말 악마 같은 짓이었어요. 임신은 언제부터 알았어? 1달 전부터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정이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을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법적으로도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았어요. 강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변호사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면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신고했어요. 성범죄 전담 형사가 사건을 맡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수정이도 용기를 내서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태석이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이건 오해야.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모텔 CCTV, 탐정이 찍은 사진, 수정이 진술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재판 과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태석이 변호사가 며느리가 유혹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거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4살 아이 엄마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결국 태석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준강간제로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사가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정이는 아이를 지우기로 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수술 당일 저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해? 잘못한 게 없다니까. 지금은 수정이와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분식집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수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수정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만 봐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뭉클해요. 예린이도 이제 9살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왜 안 보이는지 가끔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멀리 갔어.
다시 못 와.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사실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것도 죽은 아들의 아내한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중요한 건 수정이와 예린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수정이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예린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수정이도 함께 도와주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가끔 태석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지만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용서? 그런 건 없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어요. 심하다고요? 며느리 강간한 놈한테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은 아들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수정이는 이제 30살이 됐어요.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죠.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수정아, 좋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응원할게.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예린이 키우는 것만 해도 벅차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트라우마도 치료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줄 거고요. 예린이도 이제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밝게 웃어요. 할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면 정말 기뻐요.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탐정을 고용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계속 몰랐다면 수정이는 더 큰 고통을 받았을 테니까요. 임신도 계속 됐을 거고 태석이도 더 악랄하게 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가족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피해자는 대부분 혼자서 괴로워하거든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성범죄는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100% 나쁜 거죠. 수정이처럼 억지로 당하고도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신고하고 처벌받게 해야 해요.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에요. 심리적 트라우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도 아직 치료받고 있어요. 전문가 도움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수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며느리지만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숨기지 않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